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시 30분 딱 발표가 났을 때 역시 서프라이즈였죠. 네, 그거 딱 보고 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더만 좀 빠지면 다시 오르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났을 때는 여전히 좋은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마음이 편한 목요일인데요. 어제부터 이제 시장이 그제부터 이제 강하게 반응하면서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우리의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전만 해도 장이 거꾸러졌다 난리치고 막 불안정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시장을 횡행했을 때 저는 그래도 썸머늘리에서 마지막 30%는 남아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 장의 시작은 반도체로 했기 때문에 끝도 반도체가 쓰러져야 문제가 끝날 것이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CPI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반도체가 생각났습니다. AI, 생성 AI, HBM, DDR5 이러한 반도체가 가장 수혜를 많이 볼 것이다. 그래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저는 엔비디아를 먼저 보요. 옛날에 애플과 테슬라를 먼저 봤는데 요즘에 엔비디아를 먼저 보죠. 엔비디아가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 모든 CPI인지 뭔지 다 해도 결국은 반도체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어제 이제 소부장이 치고 올라오는데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2차 전지가 조금 꺾이면 슬로우했던 거죠. 블랙홀처럼 모든 돈을 빨아갔던 2차 전지가 어제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룹이 실적이 발표되면서 한풀 꺾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꺾일 것이냐, 이게 그 다음에 LG엔솔이나 쭉 실적들이 나와야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일단 한풀 꺾인 건 사실이다. 한풀이 꺾였다면 그 다음에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은 반도체다, 조선이다, 전력기기다. 이미 이제 전력기기 같은 거 올라오는데 반도체와 조선 이런 쪽에 새로운 뉴 리더가 얼굴을 쑥 내밀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결국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뚝심과 우리의 존버 능력이 꼭 그 보상을 받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주가추를 보면 다우는 0.25, 나스닥이 1.15, S&P 500이 0.74.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정말 CPI 발표되니까 무너지나 봤더니 다시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없죠. 저는 오늘 2%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은 1.15%, S&P 500은 0.74%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왜 코어 CPI가 빠지지 않느냐, 그 핵심은 주거비에 있다. 주거비의 후행성, 주거비를 걷어내고 코어 CPI를 봤더니 3.4나 3.5 정도밖에 안 되더라. 주거비는 후행성이고 여러 가지 모집단을 놓고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6개월이 걸릴지 3개월 후행할지 12개월 후행할지 모르지만 이제 후행성이 올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주거비는 빠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 코어 CPI는 당연히 하락 트렌드를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6월 CPI 명목 CPI가 3%대 왔어요. 다음 달은 이제 2%대 오겠죠. 그러면 8월 2%대 한 초반 후반, 그 다음에 9월 우리 FOMC 할 때는 2%대 중반, 이 정도면은 충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은 7월은 있을 수 있지만 9월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렇다면 시장은 새로운 골디락스, 가장 주식하기 좋은 이제 긴축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그 다음에 경기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면서 오늘 베이지북 발표가 됐는데 베이지북 내용을 보면은 크게 반등은 하는 경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경기가 나아진다.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좋은 거죠. 갑자기 무너지는 것보다는 조금씩 경기가 좋아진다. 이 모든 게 다 골디락스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번 썸머넬리의 마지막 그 방점은 7월 중하순에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달려있다. 이들이 한 방만 더 쳐준다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30%의 그 조각, 한 3분의 2 토막은 이미 올라왔죠. 썸머넬리의 마지막 3분의 1 토막에 플러스 한 20% 정도 개별 종목의 수익률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좀 줄여주면서 찬바람 나면 좀 줄여줘야 된다.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6월 CPI 3.0 2년 3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 인플레 연준이 원한 만큼 빠르게 식진 않고 있다. 네. 하지만 식권이 있습니다. 연준이 베이지북도 발표를 했는데 경제활동 소폭 증가, 느린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캐나다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25bp 올렸습니다. 미국 MBA 주택담보대출 7%를 돌파하고 있다. 작년 11월 이후 최고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무섭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푸틴의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요청 사안을 보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곡물 가격도 최근에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 농무부 올해 수확량 증가가 전망된다. 이런 기사는 정말 좋은 기사죠. 올해 수확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 농산물 선물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저는 오늘 기사 중에서 CPI보다 더 즐겁게 봤던 건 기분 좋게 머스크가 AI 스타트업 생성 AI의 XAI를 공식 출범을 했다. 생성 AI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데이터 센터, 결국 HBM, 결국 DDR5, 결국 한미 반도체라든지 프로텍 이러한 우리나라의 GPU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다. 생성 AI, 머스크의 XAI 출범은 오늘 CPI 발표보다 더 즐거운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며칠부터 달러 지수가 강하게 이제 달러가 약세의 모습을 띠고 어제 우리나라 1290원대로 원화가 강세로 나왔죠. 자, 이거 이제 제 뇌피셜인데 일본 엔화 약세, 중국 위안화 약세, 원화 약세 이렇게 이제 세 나라가 전부 이제 통화 약세인데 이 엔화 약세는 미국이 용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엔화 약세에서 수출 많이 해서 돈 번 돈으로 뭘 해주라? 미국 국채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무기난에 엔화가 약세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앨런이 갔던 것은 너희들 위안화 약세를 용인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달러 국채를 사달라. 그랬더니 이제 중국이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에 많이 알려지면서 다시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한국도 연계해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이 모든 것 뒷 배경 속에는 채권, 미국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유럽 이런 나라들 사주지 않으면 다 사줄 수 없는데 지금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국가가 중국인 거죠. 중국을 설득하러 갔다가 실패하면서 위안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이런 정치적인 뇌피셜 플러스 경제 디프레이션을 경험을 한 거죠. 숫자로 공포를 보면서 경제의 활성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중국의 모습. 이런 것들이 위안화 강세로 돌려놨는데 우리나라도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은 빠져나가는 것을 일단 멈출 것 같고 지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썸머넬리의 마지막 30%를 펌프질을 할 것이다. 이런 뇌피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2.38%. 미 국채금리가 어제 또 난리가 났죠. 하락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2년짜리가 4.747, 15.6bp나 하락을 하는 큰 하락이 나타났죠. 미국 국채금 10년짜리 3.860, 12.5bp. 오늘 우리나라도 금 통일을 하는데 아마 금리 동결이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올릴 것 분위기도 있지만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는다면 결국 성장주들 반도체, AI 이런 쪽,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면에서 반도체가 그 핵심에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CPI 상하락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저는 이제 WTI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WTI 가격이 $60로 내려오면서 CPI와 코어 CPI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는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는 연관이 없지만 이 CPI 전체적으로 3%대까지 끌고 내려오는 것은 우리 WTI 가격이 안정했는데 다시 $75까지 올라와 버리죠. 네. 중국의 강력한 부양 정책 이런 것들이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올라왔고 또 이제 아랍이
원래 이제 미국이 WTI 선물 시장에서 넘버 원이었는데 아랍이 여기에 이제 뭐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선물 시장을 매수로 많이 돌려 세우면서 다시 WTI 선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 들리던데 아랍과 유럽의 선물 시장에서 싸움도 치열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들의 기대감을 가지고 60달러 후반대까지 밀렸던 WTI가 다시 70달러 중반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향후에 CPI가 또 그렇게까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는 모습도 있는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WTI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 가격은 이미 수급을 던져버린 지 오래됐죠. 전부 정치적 요인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주요 기업 주가 한번 봅시다. 테슬라 0.82% 상승 271달러네요. 애플은 0.9% 상승 189달러. 우리 엔비디아가 3.53%나 상승을 했습니다. 439달러. TSMC는 2.49% 상승 103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0.47%. 생각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적게 올랐네요. 63.9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3.7% 상승해서 309달러. 300달러를 넘었네요. 그죠? 네. 어제 제가 300달러를 넘으면 400달러까지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너블록스는 1.31% 상승. 어제 크게 올랐다가 다시 43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비트코인은 0.86% 하락해서 3309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은 어제 2차 전지의 불행은 반도체에게는 기회다, 행복이다. 이렇게 저는 본 거죠.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모든 것들이 너무 과한 선반영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2차 전지를 거의 안 건들고 추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반도체 쪽으로는 이미 시각이 와 있는데 이제 제가 에코프로가 100만원, 90만원, 100만원 찍을 때 졌다라고 이미 저는 이제 제 잘못 봤던 걸 인정을 했는데 2차 전지가 어제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조정을 좀 받았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라든지 반대편에서 늪속에 헤매는 종목들에게 좀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테슬라가 XAI를 진출하고 생성 AI 시장에 미국 금리가 또 앞에 이야기 하락하고 에코프로 그룹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렇다면 결국 반도체가 이 모든 것의 반대편에서 수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썸머넬리 시장의 자기의 배팅 포인트는 반도체에 둬야 된다. 반도체에 둬야 된다. 이게 저의 결론이죠. 어제 중국 탄산 리튬 수입 가격, 중국 수산화 리튬 수입 가격, 칠레 탄산 리튬 수입 가격, 아시아 CIF 가격 모두 다 지금 가격이 하락된 상태. 이러한 것들이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에게 수익에 대해서 생각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빠질지 올라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순영이나 다른 일반 애널리스트와의 싸움이 붙은 거죠. 네, 저는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의 배팅을 하고 싶네요. 자, 오늘 결론으로 마무리합시다. CPI 하락은 결국 이번 썸머네리를 믿고 견디는 투자가들의 승리의 올개간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카페 친구들, 우리 유튜브 친구들 제 말씀대로 배짱 있게 잘 버텨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꺾이기 시작한 2차 전지는 반도체, 조선, 전력기기, 의료, 미용기기, 기타 늪속에서 헤매는 친구들의 반등을 이끌 좋은 기회로 보여져서 당분간 지속 존버를 외친다. 여기에 이달 말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마지막 한 방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식시장, 썸머넬리 시장을 더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상승 팩터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 늪속에 빠진 종목을 제외하고 자기가 배팅을 했던 종목들의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해야죠. 그 목표 가격을 정확히 또 적절하게, 적정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한 이후에 그 가격에 도달하면 과감히 최소한 50%는 이익을 실현하는 그러한 와이즈한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자기가 배팅으로 투자했던 종목의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해라. 그리고 그 목표 가격을 정한 이후에 도달하면 과감히 50%는 더 내야 된다.
혹시 목표 가격에 대해서 정하기 힘들거나 뭐가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놓으십시오. 저희 카페나 저희 유튜브 댓글로 달아놓으시면 제 생각을 가지고 목표 가격이 얼마다라고 일일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반등과 자기 목표 이익 달성의 기회가 교차하는, 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돈을 사랑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을 꺾을 수 없는 그런 멋진 목요일에 시장 투자 전략이 되고 투자 시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